네,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5일 오전 11시 11분이고요. 현재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봉, 4시간봉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요 1시쯤에 이 4시간봉 마감 때문에 일단 바로 이렇게 급등할 줄 알았는데 급등이 안 나오고 바로 이렇게 음봉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음봉이 나올 경우에는 이쪽 하단부를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이렇게 올릴 것처럼 트릭을 주고 다시 하락 조정을 한번 거친 다음에 이 지지 여부 테스트를 거치고 다시 장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우상향으로 다시 또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같은 4시간 봉에서 이렇게 마감이 되고, 만약에 마감이 되고 이 아래쪽을 한 번 더 터치, 지지선 테스트를 오전에 살짝 했다가 다시 양봉이 만들어진 상태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4시간 봉에서 보게 되면은 이대로 MACD대로 이제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제가 어제 요 부분을 빼먹어서, 자, 조금 디테일하게 가보면, 자, 이제 1시간 봉이 있죠. 이 1시간 봉은 MACD 추세는 이미 약간 이제 좀 약간 하락으로 기울어지고 있긴 한데요. 이렇다고 바로 이제 하락이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하락 여기 이 7일선 부분을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공매수로 이제 타점을 잡으실 분들은 이런 부분과 밑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좀 추세가 다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빼고 7일선과 25일선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가 9800, 9805에서 9800 정도 나오겠죠. 예. 그리고 여기가 9720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일단 테스트 해보고요. 체크해보고 만약에 내려올 경우에는 한 번 더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1시간 봉에서는 MACD가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패턴이 또 어떠냐면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올 것처럼 하더니 한번 다시 볼멘 상단을 터치하고 나서 다시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패턴이 요즘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4시간 봉에서는 올라갈 걸 예상을 하는데요. 이 볼벤 상단이 일단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일단 1시나 5시, 9시 요 4시간 봉 마감 때 양봉으로 마감이 돼서 이제 강력한 힘이 느껴질 때 분명히 한번 여기를, 이 부분 있죠. 여기가 9920 요 정도 되는 요 라인을 찍고 다시 급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급락했을 때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지지가 돼야 되는데 지지가 안 되고 그냥 여기를 깨버리고 내려가는 거면은 정말 안 좋죠. 근데 그런 거로 판단을 해서 이 지지가 두드렸는데 깨질 것 같다면은 빠르게 뭐 롱을 잡으신 분들은 손절해서 다시, 차라리 이게 그래요.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여기는 더 이상 깨지면 안 돼라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거기가 깨질 시는 빠르게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올라갈 걸 알아요. 만약에 올라갈 거는 아는데 내가 여기를 찍더라도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걸 알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요, 이게 억울한 게 뭐냐면 다시 찍고 양봉을 만들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딱 이런 거죠.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는 하락할 거 예상을 해서 만약에 이 정도 봉이 나왔다면은 7일선을 깬 음봉이 몸통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빠르게 손절하셔야지, 손절 안 하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사이에 이 공백 때문에 이제 청산이 되는 거죠. 청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를 갔다 오더라도요, 이 아래 꼬리가 확인된 음봉이라면은 다시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손절이 나가고 다시 갔다 와서 아래 꼬리로 다시 물량을 이제 세력들이 잡았다고 하면은 다시 올라오는, 내가 아까
손절했던 그 라인을 다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다시 잡고 다시 끌고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부분이 조금 처음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거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 아래 꼬리를 잡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내가 여기서 손절이 나갔지만 다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요 자리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이런 센스도 필요합니다. 센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수를 타점에 다 잡아놓고 여기 9550 요 부분에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손절이 나가버렸고, 다시 아래 꼬리 여기 9480 요 부분에 타점을 하나 잡았어요. 다시 내려올 때. 그리고 나서 다시 4시간 한번 마감 때 쭉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요 부분에 타점을 한 번 더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잡고 나서 물론 여기 9730 요 부분에는 또 털렸어요. 한번 털리긴 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포지션이 없는데 여기 다시 여기 저점 부분에서는 다시 지금 공매수로 잡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있는 요 모습은 괜찮은 이제 지지가 된다는 그 표시이기 때문에 아래는 지지가 되고 있다, 이런 표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상승을 예상하지만 분명히 또 몸통으로 또 내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되면은 또 아래를 또 갔다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쭉 내려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거 항상 인지하셨다가 여기가 어느 시점에 몸통으로 나오는 음봉이 나온다면은 일단 손절했다가 다시 아래 꼬리를 여기서 잡아보든가 타점을, 아니면 볼멘 하단 쪽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하단 쪽에까지 미치지도 않고 요렇게 어설프게 요런 봉처럼 말아 올려버릴 경우에는 다시 내가 손절한 부분에서 다시 잡더라도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쉽지 않은데 이게 왜 동물적인 감각이 좀 키워지다 보면, 제가 전에도 이 단타하는 시간대를 말씀드렸잖아요. 단타는 일단 55분부터 정각시 5분을 이 타이밍을 맞춰서 상승의 가능성과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한 이제 1시에서 10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제가 전에 아까 예상 말고 확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시에 변동이 분명히 어느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저항이나 지지를 받을 때는 빠르게 안 내리거나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면 반대 포지션으로 가는 동물적인 감각,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나중에. 물론 이게 절대 처음부터 되지 않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만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꽤 괜찮은 이제 성적이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선물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큰 금액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소액으로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큰 금액으로 더 큰 금액을 바라지는 마시고요. 이런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능숙해지고 몇 년을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살아남을 때, 그럴 때는 금액을 좀 더 치를 늘려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거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추세 방향을 보면 4시간 봉이 일단 핵심적으로 MACD를 살려버렸고요. 살려서 그대로 이어나갈 시 일단 1차 목표가는 저는 여기 그 1200대는 이 정도, 여기가 무조건 일단 익절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익절해야 되지만 이 전에 여기서도 있죠. 1시간 봉의 이제 볼멘 상단. 자, 이 볼멘 상단 요 부분을 먼저 반 정도는 익절해야 된다. 일단은 반 정도는 익절하고 여기서는 완전히 익절. 저는 그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자, 이 부분이 9919 뭐 20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1시간이 지날 때마다 볼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금액도 올라가겠죠. 상단에 이제 저항 부분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볼벤이 올라가는 이 저항대를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저항대에 못 미치게 또 빼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가다 말고 한 이쯤에서 빼버리는. 그러니까 꼭 이 자리에서 있자라는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조금씩 물량을 좀 소화시키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또 저는 이런 봉이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음봉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력이 이런 봉을 만들었다는 거는 여기서 갑자기 여기까지 급락시켜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분할 매도를 해서 내 수익을 챙기라는 얘기예요.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타점에서 한 번에 물량을 다 이렇게 막 잡아버리면 한 번에 내릴 때 끝나버리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을 소액씩 담는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도 지금 양봉 느낌이 좋죠. 자, 이렇게 양봉 느낌 괜찮은데요. 지금도 이제 7일선도 우상향으로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지지를 받쳐주는 강력한 지지가 되는 것 같고, 이 지지를 그대로 이어서 깨지 말고 그대로 양봉으로 유지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일봉 마감이 된다면 여기 다시 벌벤 상단이 거의 4시간 봉의 벌벤 상단이랑 맞물리네요.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다시 만약에 혹시라도 저는 이제 항상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음봉이 나올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7일선을 깬 음봉이라면 또 다시 여기 하단부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 막 줄을 많이 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줄을 그어놓고 어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저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차트는요, 줄을 백날 긋는다고 잘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타점이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차트는 100%는 없습니다. 결론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이제 과거 차트를 활용해서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한 이제 앞으로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맹신하지 마시고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봉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낸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 줄을 긋는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뭐 이게 옳다 나쁘다 얘기하기도 참 뭐한데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막 산만하게 줄 그어놓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딱 이평선만 보고 볼벤이나 MACD만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데 너무 복잡하게 차트를 복잡하게 막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해요. 많은 뭐 어떤 지표를 많이 알아야 뭐 잘한다? 이거 절대 아니죠. 지표만 엄청난 지표 뭐 피부나치부터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거 다 안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헷갈리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지표를 많이 사용해 봤는데 결론은 아무 의미 없다. 의미가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알 필요도 없고요. 그 심리적인 부분과 이런 이평선을 위주로 그냥 기본적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전 세계인이 기본적으로 쓰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벽을 맞고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차트에서 보여지잖아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지표 말고 이 기본적인 차트를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개인이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표를 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운 매매는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 자, 너무 잡소리가 많았고요. 자,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어제 새벽에 코인베네라는 이제 거래소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정말 근데 괜찮아요. 코인벨의 이 거래소가 거래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굉장히 쾌적하고 거래도 빠르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도 현금처럼 이렇게 거래가 다 돼요. 우리나라 업비트나 비썸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베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이제 뭐지? 처음은 아니고 이제 선물 시장이 거의 초반이에요. 초반.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뭐지?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이런 식이죠. 약간 모든 코인이 그렇잖아요. 바이낸스나 뭐 바이비트 특히 심하죠. 뭐 이런 뭐 비트매스부터 다 이제 다 거미줄처럼 우리가 약간 레퍼럴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레퍼럴 구조라는 게 있는데 초반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혜택이 뭐냐면 이제 아래쪽으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그만한 이제 수수료에 대한 이제 레퍼럴이 쌓이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솔직한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여기 코인베네가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해 선점이 중요하죠. 선점. 이제 처음에 선점을 하게 되면은 이 선점과 동시에 이제 광고 효과와 이렇게 많은 이제 이렇게 퍼질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코인베네 측에서의 뭐 의견도 들어봤지만 거래소를 이용해 본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잡소리 좀 하고 있는데 처음에 유튜브에다가 코인베네를 치면은 불미스러운 무슨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과거에 약간의 어떤 해킹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거 전혀 의미 없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완벽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고. 자, 이런 레퍼럴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레퍼럴도 지금 같은 경우에 초반에 이렇게 만약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서로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서로 실속 차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방사선처럼 또 퍼질 수도 있겠죠. 제가 꼭 요걸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레퍼럴 받으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이제 선점되는 이 초반에 이제 선점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뭐 어차피 제가 광고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위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너무 잡소리해서 죄송하고요. 혹시 코인베네 같은 경우에 회원 가입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 영상이나 댓글을 남겨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오늘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또 이따가 혹시라도 큰 변수가 있다면 다시 영상이나 댓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